버스 여행을 끝내고 이렇게 집에 와서 샤워를 끝낸 뒤에 이렇게 점심을 먹네. 난 밥, 닭볶음탕, 수프에다가 한라산을 먹게 됐네. 다행이네. 이 수프 다행히 한 방울 안 흘렸어. 역시 한마디 한마디도 힘들나. 지식 대결 호감 열정 정식의 인쇄 소감력. 안녕하십니까, 상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오늘은 전주 상산고가 3승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2라운드에서 두 팀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문제에서 마지막 팀을 탈락시키면서 2승에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경기 지역의 도전팀들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지식 대결. 호감 열정 상학 퀴즈. 회계 열정으로 상학 퀴즈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그 취업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막강한 실력으로 도전자들을 모두 탈락시키며 2승에 성공한 챔프 전주 상상고 김동관 차동우. 최강의 호 한짝의 힘을 보여주겠다. 강원 수원 외고 이재영 최지훈. 만점. 두 소녀가 장학기에 도전한다. 영주 와보고 좋아요. 최정희. 와우, 파이팅! 경기 고향. 강공 김민재. 하와이.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팀당 객관식 10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문제를 놓치면 다른 팀에게 선도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몸풀기 문제 맞힌 팀부터 몸풀기 문제를 맞힌 팀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제 꾸러미를 고르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용은 일심과 화쟁 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써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답은 원효. 정답. 원효를 잘 맞춰냈습니다. 자, 챔피언 하나 보여주세요. 피했습니다. 역사 지구과학 지리 음악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역사 문제부터 갑니다. 춘추 전국시대 네. 인과 예를 중심으로 도덕 정치를 주장했던 사상은 무엇일까? 누가 국가, 국가, 누가 2번 휴가 정답. 그렇죠. 그렇죠. 법가는 국주의 권위를 존중하고 엄격한 법치 시행을 주장했고요. 도가는 법치와 법치를 모두 반대하고 모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차별 없는 사랑과 상호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진파의 변화를 이용해 지구 내부를 구성하는 물질을 추정한다. 추정된 물질 중에서 외핵과 내핵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중성분 원소는 무엇일까? 산소, 철, 주소, 마그네슘. 답은 2번 철입니다. 2번 철.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외핵은 주로 철성분에 소량의 니켈, 황, 규소, 산소 등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내핵은 대부분 철과 니켈로 추정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빙하의 퇴적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은 무엇일까? 호른, 모레이, 빙식평원. 자, 얘기를 안 했어요. 다른 기회 있습니다. 이번엔 손을 꼭 수원대구가 눌렀습니다. 답은 손으로는 4번 빙식평원. 4번 빙식평원 빙식평원. 아니다. 아, 이거 좀 어려웠군요. 어렵군요. 정답은 3번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 예. 번고 호른 빙식평원은 빙하의 침식에 의한 지역.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악에서 쓰이는 선법 중 하나로 단조와 비슷하다고 해 라선법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평조, 조, 낚시조, 낚시조, 우조, 계면조. 계면조. 정답은 4번 계면조입니다. 4번 계면조. 정답입니다. 계면조에 해당하는 대표곡은 서편제가 있습니다. 자, 챔피언 오늘 3승 도전인데 김동관 선수의 장래 희망이 방송 기자예요. 네, 예, 왜요? 우선 제가 원래 고등학교 오기 전에는 꿈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네. 고등학교 와서 유명한 3대 종목 시장은 곧 붕괴할 것입니다. 힘이 약한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버블에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세 자매가 살았다. 첫째의 이름은 한눈이, 둘째의 이름은 세눈이었는데 첫째는 눈이 하나였고 둘째는 눈이 세 개였다. 자매의 어머니는 첫째 한눈이와 같이 눈이 하나였는데 그녀는 한눈이와 세눈이를 몹시 예뻐했다. 내 귀한 딸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들이란다. 반면 그녀는 셋째만은 천대하고 업신여겼으니 셋째의 이름은 두눈이, 눈이 두 개였다. 너는 언니들과 달리 어디 하나 남다른 데가 없구나. 어머니는 한눈이, 세눈이와 셋이서만 같이 은 따끈따끈한 새밥을 나누어 먹었고 두 눈이도 늘 그들이 먹고 남은 것들로 초라한 식사를 해야 했다. 두 눈이가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 남은 음식들로 밥을 먹을 때면 부엌 틈새에서 생쥐들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너돌이 개가 부엌을 기웃거릴 때도 있었다. 너희들도 허기지지? 짤 것 없지만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두 눈이는 마음씨 고운 두 눈이는 그럴 때면 쥐들과 나누어 먹고 있는데 한눈이와 세눈이가 그 모습을 보았다. 아무리 잡고 잡아도 왜 집에 쥐가 그리 들끓나 했더니 두 눈이 네 짓이었구나. 한눈이가 성을 내며 발을 쿵쿵 굴러대니 그 소리에 쥐들이 달아났고 두 눈이가 먹던 밥 위로 먼지가 수북이 날려 앉았다. 오전 날에는 웬 개가 우리 집을 드나드는 것 같더니 그것도 네 짓이지? 뭐하니? 너는 그 개처럼 길바닥에서 지내는 게 어울리는 아이 모양이구나? 그래, 너한테는 부엌도 과분해. 앞으로는 남은 밥을 들고 저기 산속에 가서 먹고 들어와라. 두
두눈이는 언니들의 말에 서러워 울면서 집을 뛰쳐나왔다. 그녀가 산속에 들어가 어느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는데 나무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렇게 요란하게 우는 것이냐. 낮잠 좀 자려 했더니 시끄러워서 잠이 다 깨버렸잖아. 두눈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 나무 위에서 꼬마 도깨비가 땅으로 폴짝 뛰어내려왔다. 네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어디 말해봐라. 그토록 서럽게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실은 두눈이는 꼬마 도깨비에게 그간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전대받은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간 속을 터놓을 것이라고는 생지와 들깨밖에 없던 외로웠던 그녀였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꼬마 도깨비 앞에서 말이 술술 흘러나왔다. 남들처럼 눈 2개 가졌다는 까닭으로 음악을 봤더니 참 성을 뽑겠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 네가 먹는 것으로 서러울 일은 없도록 도와주마. 자, 주변에서 아무거나 나뭇가지를 주워 와봐라. 두눈이가 나뭇가지를 하나 가져오니 도깨비가 주문을 외웠고 그녀가 쥐고 있던 나뭇가지가 한순간 황금빛으로 빛났다. 이제 그 나뭇가지는 보통 나뭇가지가 아니라 요술 방망이와 다름없다. 네가 그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뚝딱 하고 외치면 진수성찬 밥상이 차려질 것이요. 다시 뚝딱 하고 외치면 그 밥상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다. 보아하니 너는 지금도 몹시 허기진 듯하니 한번 쏘보지 그러냐? 두눈이가 나뭇가지를 들고 휘두르며 뚝딱 하고 외치자 나뭇가지가 밥상으로 변하더니 그 밥상 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가득 차려졌다. 두눈이는 너무 배가 고파 그 많은 음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다. 식사를 마친 두눈이가 다시 뚝딱 하고 외치자 밥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그녀의 손에는 나뭇가지가 쥐어졌다. 정말 고마워 도깨비야. 이 나뭇가지에 대해서 언니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지?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서 사용해야겠다. 두눈이는 언니들 눈에 띄지 않도록 허리춤에 나뭇가지를 넣고 팔로 가린 채 생활했다. 그녀는 식사 시간이 되면 서둘러 산속으로 간 후 그곳에서 나뭇가지의 요술을 이용해 진수성찬 밥상을 차리고 동물들과 함께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이내 언니 한눈이와 새눈이는 두눈이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다. 쟤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냐? 이전에는 우리가 밥을 너무 조금 남기면 늘 아쉬워하며 허기져 하더니 요즘은 많이 남든 조금 남든 조금도 개의치 않는구나. 게다가 요즘 살도 좀 오른 것 같아요. 부엌에서 쫓겨나 밥 먹으러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모델 텐데 어찌 살이 빠지기는커녕 얼굴빛이 더 좋아졌죠? 수상해요. 결국 한눈이와 새눈이는 몰래 두눈이의 뒤를 밟았고 두눈이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 먹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이럴 수가. 정말 폐은망덕하기 짝이었구나. 우리 몰래 매일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당장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혼쭐을 내줘야겠어요. 한눈이와 새눈이가 어머니에게 가서 두눈이의 나뭇가지에 대해 말하니 어머니는 길길이 화를 냈다. 감히 우리 몰래 우리보다 좋은 음식을 차려 먹고 있었단 말이냐? 괘씸한 것? 남다른 데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없는 줄 알았더니 남달리 음흉한 구석이 있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두눈이가 집에 귀가하자마자 어머니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두눈이의 허리춤에서 나뭇가지를 빼들었고 그 나뭇가지를 두 동강 내버렸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지 말거라. 언니들에게 다 들었다. 좋은 것이 생기면 가족들과 나눌 생각을 해야지. 어찌 너 혼자 누리려는 그런 괘씸한 생각을 하였더냐? 이번에는 이 나뭇가지를 두 동강 내는 것으로 참는다만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가는 그때는 각오하거라. 두 논이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녀는 나뭇가지를 품에 안은 채 다시 산속으로 향했다. 그녀가 처음 꼬마 도깨비를 만났던 나무 아래에 앉아 울고 있으니 다시 도깨비가 나타났다. 두누나, 네가 울면 내가 시끄러워서 쉬지를 못한다고 말했을 텐데 왜 또 울고 있는 게냐? 네가 준 이 나뭇가지를 어머니가 부러뜨려 버리셨어. 정말로 나는 갓 차려진 따뜻한 밥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네가 도와주었는데도 결국 이렇게 된 걸 보면 나는 평생 남은 밥, 버려진 밥만 먹고 살아야 할 팔자인가 싶어서. 두눈이의 말을 들은 도깨비가 중얼거렸다. 보아하니 두눈이가 그런 못된 심성을 지닌 가족들과 함께 사는 이상은 두눈이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고. 그런 후 도깨비가 두눈이에게 말했다. 두눈아, 그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너희 집 뒤쪽 땅에다 묶어라. 달이 머리 위로 높게 떠서 달 밝은 날 밤에 이 나뭇가지들을 묻으면 그곳에서 보물이 자라나게 될 것이요. 그 보물들이 너의 눈물을 마르게 해줄 것이다. 집에 돌아온 두눈이가 달이 높게 뜬 날 밤 집 뒷땅에 나뭇가지를 묻으니 며칠 후 놀랍게도 그 자리에 거대한 나무가 자라났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나무에 열린 잎들은 모두 금이요 과실들은 모두 은인 것이 아닌가. 집 뒤쪽에 금은보화가 열린 나무가 생기니 한눈이, 세눈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두 눈이는 나무 가까이에 오지도 못하게 하며 자신들이 잎과 과실을 따보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올라도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해 나무에 올라도 나무의 키는 더욱더 커져서 절대로 그들이 닿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두 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언니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가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못했을 리 있겠느냐?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두눈이가 나무에 다가가 잎사귀 쪽을 향해 손을 뻗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무의 키가 작아지는 것은 물론 허리를 두눈이 쪽으로 굽혀 두눈이의 손 닿는 곳에 잎사귀와 과실들이 있게 된 것이다. 두눈이는 은 열매를 3개 따서 언니들과 어머니를 향해 갔다. 여기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언니들과 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오직 두눈이만 이 나무에서 잎과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그녀를 등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분명 도깨비가 말하기를 이 나무가 내 눈물을 마르게 해줄 것이라 하였는데 두눈이는 두눈이는 은열매 3개를 다시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한눈이, 세눈이와 그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두눈이가 아닌 자신들이 나무에서 은과 금을 취할 수 있을까 하여 늘 나무 근처를 맴돌았고 두눈이 역시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에 어머니가 내다보니 곱게 차려입은 양반도령 한 명이 말을 탄 채 하인 둘을 거느리고 집 뒤 나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눈이에게 집 밖으로 나올 생각 말라고 윽박지른 후 한눈이, 세눈이만 데리고 서둘러 나무 옆으로 갔다.
당연하게도 금과 은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나무에 놀라 멈추어 선 후 말에서 내려 물었다. 태연아, 이런 나무는 처음 보는구려. 이 나무는 누구의 나무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 집이 제 집이었고 이 나무는 우리 집 뒤에서 직접 키우고 가꾼 나무이옵니다. 그렇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 귀한 나무에 나뭇가지 하나만 내어주실 수 있겠소? 사례는 넉넉히 하리다. 어머, 내어드릴 수 있고 말고요. 얘들아, 뭐하니? 여기 선비님께 나뭇가지 하나 꺾어드리지 않고. 그러나 한눈이와 새눈이가 홀짝홀짝 뛰며 손을 뻗어도 나무는 요리조리 가지를 옮기며 그녀들의 손을 피하니 이 모습을 바라본 도령은 몹시 실망하여 자리를 떠났다. 도령이 집 앞을 지나갈 때 두 눈이가 마침 문틈으로 슬며시 내다보았는데 그녀는 도령의 준수한 모습에 한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내 집으로 돌아온 한눈이 새눈이와 어머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 선비님은 반드시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 금과 은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그때에는 반드시 너희들 중 누구라도 나뭇가지를 꺾어서 선비님께 선물로 드려야 할 것이야. 나뭇가지가 자꾸만 우리 손을 피하는데 무슨 수로요? 다음번에는 더 빠르게 높이 뛰어보아요, 언니. 나무가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 보자고요. 이 말을 엿들은 두 눈이는 생각했다. 선배님께서 금은나무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싶어 하셨구나. 나라면 바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잘생긴 선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다 어머니와 언니들 몰래 집 뒤 나무로 향했다. 그녀가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나뭇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볼품없는 걸로 어찌 그분 앞에 서겠어. 그러자 금은나무 옆으로 익숙한 꼬마 도깨비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와 말했다. 두 누나, 금 잎사귀 하나를 따보렴. 금 잎사귀냐? 이러면 그래. 눈이가 손을 뻗으니 나무가 허리를 굽혔고 그녀는 손쉽게 금 잎사귀를 땄다. 그러자 놀랍게도 금 잎사귀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그녀의 누더기 옷이 순식간에 고운 비단옷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어떠하냐 두 누나, 마음에 드니? 발라먹을 게 없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운 옷은 처음 입어봐. 어쩜 이리도 고울 수가. 보들보들하고 색도 너무 곱구나. 그러면 이제 네가 만나고 싶어한 선비를 만나러 갈 수 있겠지? 아, 그렇지만 나는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걸. 언제든 그분이 이 나무를 다시 찾아올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하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언니들이 내 새 옷을 보고 가만둘 리가 없어. 옷을 빼앗고 날 집에서 쫓아내겠지. 그러니? 그러면 두 누나 금잎사귀 하나를 더 따보렴. 하나 더? 그래. 두 누니가 두 누니가 금잎사귀를 하나 더 따니 맞아. 잎사귀에서 환한 빛이 나고 하고 그녀의 눈앞에 황금빛 털을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도깨비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두 누니에게 건네니 나뭇가지는 오기요. 가지에 매달린 잎은 금, 열매는 은인 것이 그야말로 금은 보화로 이루어진 진귀한 나뭇가지가 따로 없었다. 자, 이것을 들고 이 호랑이 등에 타면 호랑이가 두 눈이 너를 네가 사모하는 선비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란다. 그리하여 두 눈이가 호랑이의 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타니 호랑이는 마치 축지법을 쓰는 듯한 놀라운 속도로 내달렸다.
뚜루루. 한국인의 25%는 홍삼의 사포닌 성분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3명분 1명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고 체내 생체 이온율이 내달렸다. 호랑이는 그렇게 마을에 당도해 어느 커다란 부잣집의 담을 훌쩍 넘은 뒤 마당에 두 눈이를 내려준 후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 그때 담 산책을 나온 도령이 두 눈이를 발견했다. 이시오, 어찌 이 밤중에 집안에 들어왔소? 그가 깜짝 놀란 눈으로 두 눈이를 바라보며 외치니 두 눈이가 놀라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녀의 고운 얼굴이 환한 달빛에 드러났고 도령의 경계심이 누그러졌다. 도령의 얼굴이 조금 풀어지자 용기를 낸 두 눈이가 나뭇가지를 건넸다. 이것을 선배님께 선물로 드리고자 왔사옵니다. 아니, 이 나무까지는 이것을 어찌 얻었소? 이 나무의 주인도 잎사귀 하나 취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 실은 제가 그 집의 셋째 딸이었고 그 나무는 제가 심고 가꾼 것이옵니다. 두 눈이는 자신의 어머니와 두 언니가 자신을 숨겨두었기에 그날 선비의 앞에 나설 수 없었다는 것을 말했다. 도령은 단번에 그녀의 딱한 처지를 알 수 있었다. 도령이 말했다. 이토록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내 약조한 대로 사례를 해드려야지. 혹시 무엇으로 사례를 받고 싶은지 생각해둔 것이 있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사와요. 그렇다면 나와 혼인해서 앞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어떻소? 두 눈이는 생각지도 못한 도령의 말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도령은 자신의 아내가 된 두 눈이를 그간 괴롭혀온 그녀의 가족들을 관아에 고발해 벌 주려 하였으나 두 눈이가 이를 원치 않았기에 묻어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두 눈이는 새 가족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한편 한눈이, 새눈이와 그들의 어머니는 가족 중 제일 못났다고 생각한 두 눈이가 산 아래 마을 부잣집 잘생긴 도령에게 시집갔다는 소식에 그녀를 찾아갔지만 운전박대를 당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제와 우리를 모른 척해? 에? 끝까지 괘씸하게 짝이었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금은나무가 남았잖아요. 우리 집 뒤 우리 땅에 심어진 나무이니 그 나무는 우리 것이에요. 맞아요.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 나무를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이미 나무는 사라진 채 두 동강으로 부러진 나뭇가지만이 흙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뿐이었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옛날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각자 이전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인데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각자 딸이 한 명씩 있었다. 남편은 자신의 친딸과 의붓딸을 모두 귀하게 여기며 잘 돌보려 했으나 아내는 오로지 자신의 친딸만을 예뻐했다. 아내는 옷을 살 돈이 생기면 자신의 친딸에게만 새 옷을 사입혔고 그녀에게는 어떤 집안일이나 심부름도 시키지 않았다. 어머니의 과보호 아래 그녀의 친딸은 점점 게을러졌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그것조차 지겨워지면 근처 연못가로 산책을 나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단장하는 것이 전부였다. 내 얼굴이지만 곱다 고와 아무리 봐도 내가 이런 산골 구석에 박혀 지낼 얼굴이 아닌데 말이야. 흐흐. 나 모르겠죠.
전체가 신디스월드라 경수가 잘 빠졌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닌데 말이야. 야, 반면 아내는 남편의 친딸, 즉 자신의 의붓딸에게는 온갖 굳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도록 했고 때로는 없는 일도 만들어서 시켰다. 아직 어린 딸은 계모가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예, 할 일 없으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마당이라도 쓸어라. 아, 어머니, 오늘 벌써 마당을 9번이나 쓸었는데요. 너 말대꾸하니? 9번을 쓸었으면 나가서 10번째 쓸면 될 것 아니야? 네, 그럴게요.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계모에게 구박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 역시 마땅한 수가 없었다. 노쇠한 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그 역시 딸에게 병수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정작 자신도 딸을 고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아내에게 그녀의 행실을 나무랄 처지가 못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루는 딸이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펴주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하구나. 내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못난 아기구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저를 이날 이때까지 잘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드려야 할 때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대신에 제가 일도 하고 돈도 벌게요. 아직 어린 네가 무슨 수로 돈을 번다는 것이니 네가 지금보다도 더 고생하게 된다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될 것이란다. 내가 하루 빨리 병을 돌고 일어날 테니 그런 말 말거라.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의 말을 방 밖에서 엿듣고 있던 계모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말했다. 당신 말 한 번 잘하셨어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네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말이다. 안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은 어려운데 당신까지 알아 누워 있으니 돈 버는 사람은 없고 쓰는 사람만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 얼마 남지 않은 쌀떡도 모두 거덜나고 말 거예요. 이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으니 산 너머 마을에 어느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한다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당신 해도 너무하는 소리요. 내 내 딸을 딸을 남의 집 종살이 시키자는 말 어찌 그리 쉽게 하시오. 하고 우리 집에 딸이 둘인데 일을 시키려면 둘 다 시켜야 하는 건 거 아니오. 아니요. 왜 왜 내 내 딸에게만 딸에게만 그러시오? 그러시오? 제 딸도 시킬 수 있었으면 진작 일을 시켰지요. 하지만 제 딸은 손과 발이 너무 고와서 도저히 일이 어울리지 않는걸요. 저 아이의 저 투박한 손과 발을 좀 보세요. 일이란 자고로 일이 어울리는 아이가 하는 편이 낫지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 이때 딸이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일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요. 부잣집 사람들이 의외로 종들에게 너그러우시대요. 그래도 그렇지. 걱정 마셔요. 제가 조금만 고생해서 아버지께 약을 사드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당부했다. 그래, 그렇다면 더는 말리지 않으마. 다만 이것만은 꼭 잊지 말거라. 잊지 말거라. 첫째, 첫 너에게 번째, 몸을 정하는 이가 있다면 일단은 절대로 못 본 척하지 말고. 둘째, 네가 맡은 일은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거라. 그러면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 아버지 말씀 잊지 않을게요. 이튿날 아침, 딸은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산 너머 옆마을까지 가는 길이 멀었지만 계모와 이복 언니는 그녀에게 주먹밥 하나 싸주지 않았다. 빈손으로 집을 떠난 딸은 걷고 또 걸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지만 옆마을까지 한시라도 빨리 도착해야 했기에
잠도 길에서 쪽잠으로 때우며 밤낮으로 걸었다. 그러다 그녀가 어떤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무가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 내 마른 가지들을 좀 쳐내줄 수 있겠소? 그녀가 나무를 보니 나무의 장가지들 대부분이 바짝 말라 죽어 있었다. 그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마른 가지들을 모두 밑으로 떼냈다. 해냈다. 휴, 다 됐다. 말라 죽어 있던 가지들을 다 떼냈으니 이제 새 가지가 돋을 것이에요. 그러면 잎도 피고 탐스러운 과실도 열리겠지요. 이리도 고마울 수가.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소. 그녀가 조금 더 걷다 보니 이번에는 보리밭이 나왔는데 보리떼 하나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 나와 내 친구들의 뿌리를 좀 흙으로 덮어줄 수 있겠소? 그녀가 보니 보리밭 보리떼들의 뿌리들이 모두 흙 위로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열심히 흙으로 뿌리를 덮어주었다. 휴, 다 됐다. 이제 흙으로 뿌리들을 잘 덮었으니 시원하게 비만 한번 내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보리 이삭이 가득 알알이 여물겠지요? 그런데 아가씨의 손이 흙으로 더러워져 버렸구려. 걱정 자잘한 분들의 마셔요. 상처도 입은 것 같고 말이오. 걱정 괜찮아요. 마요. 흙은 씻으면 되고 뭐.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맞아요. 테니까요. 이리도 고마울 고마울 수가. 수가.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소. 쏙. 그녀가 조금 더 그녀가 걷다 걷다 보니 이번에는 다 무너져버린 초가집이 있었다. 지붕이 사라지며 부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아궁이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 나를 좀 깨끗하게 먼지를 털고 닦아줄 수 있겠소? 그녀가 내가 아궁이를 살펴보니 먼지가 가득한 것은 물론 이곳저곳에 쩍쩍 금이 가 있었다. 그녀는 아궁이 먼지를 털어낸 후 주변에서 진흙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해 아궁이의 금간 부분들을 메꾸어 주었다. 휴, 다 됐다. 이렇게 하고 보니 전혀 오래된 아궁이처럼 보이지 않는걸요? 이제 이 솥에 맛있는 밥을 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가씨의 옷, 아가씨의 손과 옷, 발이 손과 진흙으로 더러워져 버렸구려. 괜찮아요. 발로 진흙을 섞어 개고 손으로 그것을 옮기느라 말이오. 괜찮아요. 나중에 물로 씻으면 되는걸요? 이리도 고마울 수가.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소. 그녀가 조금 더 걷다 보니 이번에는 때가 잔뜩 낀 강아지 한 마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곳이 아가씨,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 저를 좀